여러분들께서는 어저께 갑작스럽게 나왔던 이 대왕고래 소식을 듣고 어떠셨나요? 어떤 사람은 뭐 '혹시나가 역시나였구나.'일 수도 있고 '역시나가 역시나였네.'일 수도 있고 '네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사실 이런 식의 발표는 진짜 옛날 그 되게 뭐라고 하지? 되게 국민들이 몇 개 채널도 없는 그 TV에 어 모여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보고 또 정부의 입맛에 맞는 뉴스들이 나갈 때 그때 제한된 정보 안에서 국민들을 다소간에 이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관심을 끌고 갈 때나 썼던 정말 옛날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즘 같은 시대에 발동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반발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음. 일단 이미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많이 이거를 시출한답시고 여기저기를 막 쑤셔댄 거야. 근데도 안 나왔어. 음.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올 만한 곳이 없구나.' 그리고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지. 단순히 그냥 뚫어서 기름 나왔다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비용 이 들어가 갖고 파 내려 들어가야 되잖아. 파 들어가는 비용에 거기서 얘를 또 끌어올리는 비용, 그거를 가지고 다시 정제를 해야 되는 비용 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기름이 단순히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돈으로 투자에 대비해서 수익이 나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별로 안 나더라는 거야. 그나마 인제 우리가 좀 찾아 가지고 뭐 그 천연자원 중에서 바다에서 나왔다 해 가지고 써 봤지만 한 10 년치 쓰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은 많지가 않은 거야. 우리 그 기름이라는 것이 현재의 기술로 그거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걸 막 파 가지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이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어느 뭐 나라 어디 미국처럼 미국이나 어디 무슨 다른 산유국 어디 뭐 저쪽 나라처럼 땅을 팠는데 막 나와. 그러면 좀 낫지.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그걸 하려고 하면은 돈이 어벙들 더 많이 들잖아. 이게 고생인 거야 이게 문제고. 그래서 사실 뭐 땅을 찍어 가지고 옛날에도 뭐 이거 해 가지고 "여기에 뭐 기름이 있다. 여기에 금 나온다." 뭐 별거 다 하고 또 무슨 다이아몬드가 나올 것이다. 항상 우리는 좀 옛날에 그런 거에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예 안 나오더라는 거지. 음. 그래서 사실 요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그 소재가 없었으면 이런 식의 옛날 소재에 집중했는지를 한번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고, 어쩌면은 이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처한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한 어떤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준비되지 못했구나. 전혀 이 사람이 정치에 있어서 준비하지 않고 철학의 부재나 어떤 국가를 어떻게 이끌겠다고 하는 커다란 방향성도 없던 사람이 따지고 보면은 경쟁력을 잃어가던 우파 바닥에서 외부인이라고 데려왔는데 에 제 생각보다 더 내용이 텅텅 비어 있는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또 이런 소재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결과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음 그리고 상당히 그 민망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적 영향이 있었다면서 사과까지 하는 대왕고래 사태. 대통령실도 지금 난감해 가지고 야 이거 참 표정 관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대왕고래의 이번 정부의 명운이 걸렸다는 평가가 심심치 않게 나왔던 터라 실망감이 역력하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나서서 그동안 정무적 영향이 개입됐다. 너무 뻥튀기를 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하면서 저 야당이 또 신났지 지금. 음. 대통령실에서는 실망감이 역력히 흐르면서 메시지를 좀 내기를 곤란해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난해부터 "대왕고래만 잘 되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게 정말 한심한 거야. 어떤
정치를 도박처럼 하고 있잖아요. 정치가 무슨 뭐 돈 베팅하고 야 이것만 잘 되면 우리가 되겠어. 아니 그러면은 못하러 대왕거래 넣냐 그냥 비트코인 넣고 그냥 어디 알트코인 넣고 코인 넣고 그냥 뻥튀기를 하고 그냥 도박을 하지 그래. 그냥 아싸리.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간절함이 컸다. 내가 이 정권 초기 때부터 이 대통령실이 문제라고 했는데 하여튼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서 이 정부가 어떤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진지함이 없어. 너무 가볍고 애들이 너무 좀 철이 없어. 누가 이딴 거를 지금 여기다가 베팅을 하는 정부가 어딨냐. 참. 임기 내내 야당과의 갈등, 낮은 지지율과 싸운 만큼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국정 난맥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였다. 탄핵까지 맞으면서 절박함은 더욱 커졌는데. 예. 자, 이번 사건이 좀 특이했던 거는 바로 이 브리핑 때가 논란이 많이 됐죠. 대통령까지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다는 거야. 근데 참 보면 윤석열 정부는 뭐든지 이렇게 좀 뜬금이 없어. 되게 개뜬금이 없는 게 어떤 우리가 아는 정치의 일반론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거든. 이런 게 정치 상식이 부족한 거고 어떻게 보면 교양이 없는 거야, 교양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정치라는 게 몇십 년을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들이 있다고. 뜬금없는 짓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이미 다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부작용이 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석유에 뭐가 나올 것 같다, 어떤 얘기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알면서도 조용히 일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 확률이 낮으니까.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이빠이 주고 나서 실망이 되면 쌍욕에 쌍욕을 먹어. 기대가 낮은 게 만들어야 나중에 발견됐을 때 와 이렇게 되는 거지. 기대감을 이빠이 뻥튀기 해놓고서는 망해. 그러면 역풍이 몇천 배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낮은 사안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하지 않는 게 정치의 불문율이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쉬쉬 조용하게 그냥 종이 한 장 뜩 하고 웬만하면 기자들한테 보도하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야. 이게 다 예전부터 그랬어.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망신당하고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그것 때문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지금 그걸 극고로 봐서 또 같은 짓을 하니까 필연적으로 망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콕 찍어서 기름이 벙벙벙 나왔으면 이미 다 나오고도 남아. 더 먼 지역에서도 우리가 가스 채취를 했는데 거기 앞에 있는 거 콕 찍어서 기름이 그렇게 펑펑 나올 거면 이미 필터링이 됐다는 거야.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고 얼마나 바보 같으면은 저딴 거에 헛된 믿음과 헛된 기대와 베팅을 막 해놓고 이것만 되면 이런 한방주의 도박처럼 정치를 하고 망해버렸다는 거. 그래서 이 브리핑에서부터 이런 불행한 결말은 정해져 있었다. 윤통이 직접 브리핑에 나와서 이걸 언론에 막 뻥튀기를 하니까 이게 대국민 사기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대국민 사기. 대통령이 이딴 거에 왜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왜? 한가하게 이런 걸 얘기할 때야 대통령이. 진짜 한심해서 정말. 윤통은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 이게 다 뻥이잖아 지금. 이 같은 브리핑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도 긴급하게 공지가 됐을 정도로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었다. 산자부 장관의 브리핑 배석 소식을 산자부에서 직전이야 인지했을 정도로 부처 패싱 논란까지 불거질 정도였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이거 국면 전환용 아니냐 왜 선전선동하냐 했는데 하여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했어. 성공 확률 달랑이 20%. 이를 보고받은 윤통의 표정과 눈빛 참모들조차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핑크빛 미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수익이 나더라도 기금을 만들어 관리하면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들끼리 이건 무조건 된 거야 이런 전제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통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삭감이 언급된 것만 봐도 얼마나 기대감이 컸는지는 엿볼 수가 있다. 진짜 한심하다 정말. 내가 읽으면서 정말 한심하구만 정말.
대왕고래의 기대감이 와서 여기에 대한 삭감이 돼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진짜. 아우 쪽팔려서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다 정말. 하지만 기대감이 컸던 만큼 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리니 윤통과 대통령실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여론전에 우위를 점할 사안이 절실했는데 여론전이 뭘 여론전이야. 정말 여론전이 뭔 소용이 있어. 대통령이 지금 뭐 하나 반박을 못하고 그냥 다 털려버리고 있는데 지금. 하지만 전일 산자부 발표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비판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통은 그동안 야당의 예산 삭감을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을 하는데 오히려 야당이 더 타당성 있는 감면을 했다, 감액을 했다라는 게 입증된 꼴이기 때문에 아주 민망해졌죠.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결과로는 대왕고래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아서 대왕고래 추가 탐사 시추 필요성은 크지 않다. 즉 여기에 더 이상 예산 쓸 가치가 없다는 거야. 첫 발표는 생각지도 못한 정부적 영향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장관의 뷰가 많이 부각됐다. 당시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 동해 석유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정도다. 대통령실은 저 비율을 듣고서야 흡족했었다고 한다. 진짜 놀고 있네 정말. 아 정말 놀고 있다 니들 정말. 니들 뭐 하는 거냐.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 거냐 이게. 이게 지금 정부를 운영하는 거고 이게 행정의 모습입니까 이게. 도박의 모습이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참. 대통령실은 침묵을, 여권은 조심스러운 상태인데 권영세는 너 더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만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야말로 호수의 달그림자였다 라면서 뭐 비아냥거렸다는 건데 이러니까 틀투브 보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믿던지 트럼프가 윤통과 같이 뭐 계엄 작전을 펼쳤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뒤에서 몰래 작전했다고 하는 개소리나 믿고 트럼프가 우리 윤통을 구해주실 거다. 기다려봐라. 윤통이 부정선거 브리핑해서 증거로 딱 내세우실 거다. 이런 정신병자들만 윤통을 지지하는 꼴이 되는 거야. 이래서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틀리잖아. 다. 왜 틀리는 쪽으로 인생을 맞춰서 살고 지 혼자서 그렇게 살아서 지가 인생 망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안 하지. 그것도 자유니까. 근데 국가 일을 하는 인간이 왜 맨날 틀리는 쪽으로 가냐고. 지금 윤통이 손 대는 것마다 다 망해. 틀리니까 그런 거야. 틀리니까. 동공이 흔들렸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 윤통이 대통령이었던 거야. 무슨 틀튜브 PD였던 거야 정말. 대왕고래 보고 받자마자 동공이 흔들렸다. 이야 참 어이가 없네 정말. 예.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반전의 계기를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운 발표를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함이 컸다고 합니다. 이런 시추 사업을 정부가 이제 몰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인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건 드문 일이다. 윤통은 결국에는 총선 이후에 반전 카드가 절실했고 대왕고래가 지지율 상승의 계기를 마련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로 극비리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준비했다. 하지만 초기엔 산업부 등 모두 공무원들이 신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듣지를 않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삼성 시총 비율 같은 것들이 많이 부각됐다. 로또보다 작은 확률인데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다라는 산자부의 내용들. 그 내부의 견해 차이를 지금 드러내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 쪽이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오히려 내부에서 지금 드러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산업부는 정무적 고려 발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삼성 시총 발언이 정무적으로 활용되면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통의 직접 발표 뒤 야당의 공격이 쏟아지자 당시 대통령실 내에서도 윤통의 직접 발표가 실책이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액트지오 논란 등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동공이 흔들렸다는 우리 윤통. 얼마나 이런 거에 동공이 흔들릴 정도면 정말 사람이 국가적인 어떤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시적인 형태의 국정을 돌보기에는 너무 사람이 좀 좁은 거 아니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동공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아, 진짜 슬픈 일이다. 예. 때는 저 대목이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반복되는 일들 중에 하나죠. 뭔가를 자기네들이 하겠다 외치고 망해. 하겠다 하고 망해. 이게 지금 연속적인 문제가 좀 벌어졌어요. 뭐 대표적이었던 일들 중에는 이준석을 내쫓을 때가 또 유명하죠. 그때 당시를 보면은 당대표를 내쫓는 과정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이 귀책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뒷담화까는 내용이 들통이 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나이 먹고 야당 대표를 뒷담화 까는 것도 아니고 여당 대표를 뒷담화 깐다는 것부터가 정치 상식에 벗어난단 말이야. 이 인성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뭔가 이 동지애라든가 동료애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진영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거거든. 얼마나 우파를 우습게 하면은 여당 당대표를 깔 수가 있냐. 근데 그것도 정권 초기에 그런 문자가 들통이 났으면은 뭐 사과하고 빨리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데도 끝까지 모른 척이야. 그리고 밀어붙이고 뭐 법정으로도 이게 안 통하니까 아예 룰을 바꿔서 하는 이제 추잡한 일들을 벌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애초에 되지도 안 될 일들을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논란만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지율 다 깎아먹고 바보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들이 이제 홍범도 논란이 있죠. 흉상에 대해서 홍범도의 논란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어디 좀 꼴통 뉴라이트 말고는 없었단 말이야. 왜냐면은 홍범도에게 독립운동가로서 이 뭡니까 훈장을 줬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고, 홍범도 함을 이름을 명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우파 진영에서 홍범도를 독립군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걸 빨갱이로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일종의 업적일 텐데도 그거를 부정했던 게 윤석열 정부예요. 그러니까 역사관 자체도 상당히 좀 이상한 역사관을 기반으로 그거를 우겨대는 거야. 근데 이 뉴라이트 쪽에서 얘기하는 역사관은 다 틀려요.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다 틀려. 팩트가 안 맞아. 그러니까 뭐 홍범도에 대한 역사관 싸움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팩트 게임으로 들어가잖아요. 홍범도가 어디서 뭐 러시아 편을 뭐 소련 편을 들고 어디서 뭐를 하고 뭐 빨갱이 짓을 했다, 다 틀려. 그러니까 역사 논쟁에서 밀려버리잖아. 이거를 국방부 대변인이 어설픈 지식으로 정부가 시키니까 나와서 외워가지고 나왔는데 기자가 더 잘 알아. 기자가 홍범도가 어디서 뭐 했잖아요. 홍범도가 안 했잖아요. 거기 현장에 홍범도가 없었다니까요. 얘가 말을 못하는 거야. 다 틀려, 다 틀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를 그런 어떤 사료를 보고 과거의 자료를 보면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뉴라이트 꼴통들이 인터넷에서 해주는 단순한 이야기만 외워서 하니까 다 틀리는 내용을 믿고 하니 정책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흉상도 못 옮겨 제대로. 그래 지금까지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그 흉상 하나도 못 옮길 정도로 무능하다니까. 그 무능한 이유가 뭡니까? 팩트가 없으니까 그래. 팩트가. 진실이 있고 팩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맞네 이러고 해야 되는데 없어. 뭐 박정희 정부는 멍청했냐? 박근혜 정부는 뭐 멍청해서 빨갱이한테 그런 뭐 훈장 주고 이랬냐고. 아니라고. 정상적인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준 거야.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덜 떨어진 뉴라이트 꼴통 새끼들의 말을 듣고 하려고 하니 먹히냐고요. 그 씨도 안 먹히는 거라고. 잼버리도 보십시오. 정부가 일을 맡아갖고 넘어오면 예산 보고 나오잖아. 그러면은 감사를 하게 돼 있어.
그 장관이 뽑히니까 애가 여가부가 맡기로 했으면 여가부 장관이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날씨가 몇 월 달에 하니까 너무 더울 것 같네. 근데 왜 햇빛 가리개가 없냐? 야, 화장실이 왜 이거밖에 없어? 애들이 오는 게 그거 저번에 했었던 잼버리랑 비교해 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하네, 숫자가 부족하니까 나오잖아. 이것도 안 했다라는 거야. 인사를 멍청하게 그냥 친분에 의해서 아무나 막 데려오니까 능력이 없는 애가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그러니 망하지. 뭐 엑스포 유치한답시고 뭐 유치한답시고 하는 거 보세요. 된다며, 우리가 역전했다며. 왜 그런 설레발을 치냐고. 아니 뭐 문재인이 뭐 그쪽 애들이 빨간 거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빨간 거랑 홍범도랑 뭔 관련이야. 그때 당시에 공산당이랑 지금 그 뭐 북한 공산당이랑 질도 다른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문제보다 설레발을 친다는, 설레발을 또. 우리가 역전을 했다. 우리가 엑스포 될 수가 있다. 표 차이가 압도적으로 벌어져. 그러면 이거를 누가 이런 식의 보고를 했느냐, 누가 이런 헛 정보를 듣고 대통령한테 헛된 보고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느냐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돼. 안 했다고요. 그냥 넘어갔죠. 잼버리 때도 그냥 넘어갔어. 그냥 넘어가요. 내가 그때부터도 계속 얘기한 게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애들을 잘못한 놈을 질책을 해서 해야 기강이 잡힌단 말이야,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아 이제. 그냥 애들이 나사가 풀려버린 거야. 왜? 대통령이 친분으로 애들을 뽑으니까 경질을 못한다고. 그래, 밑에 있는 애들도 위에 있는 놈이 안 잘리네? 야, 그러면 막 놀아도 되겠다? 막 놀아도 되겠어? 이러니까 일이 대충 하니 표 차이가 이빠이 나버려.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대표한 적도 거의 없을걸? 거기에 영상 봤어요, 영상? 당시에 홍보 영상을 보면은 돈은 돈대로 이빠이 써놓고 야, 이게 우리나라 홍보 영상이냐? 이거 믿을 수가 없는 퀄리티 하나하나가 무능의 극치를 잘 보여줬단 말이야. 더 뛰어난 퀄리티, 그 정도 돈이면 훨씬 더 압도적인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슨 김치 워리어 수준이야.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능력치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고, 그 원인이 인사를 낙하산처럼 내 친한 사람들, 나한테 아부 떠는 인간들로 인사를 다 꽂아 넣으니까 애들이 능력이 없어. 자르지도 못해. 능력이 없는데 못 잘라. 이러니 결과물이 계속 안 좋게 나오는 거야. 원래 우파라는 건 뭡니까? 능력대로 인정받고 걔네들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야. 내 친분에 의해서 끌어올리는 건 뭐야? 공산당이야, 그거는. 그거는 좌빨 새끼들이 나는 짓거리고 우파는 능력대로 뽑는 거라고. 그러니까 매번 외교, 경제 이런 파트에서는 그래도 우파가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잖아. 안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와서 온통 낙하산이 막 꽂혀. 심지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력서에 아무것도 안 쓴 사람이 공기업 사장으로 가 있고 이래. 그 양반은 오히려 좌파 활동하다 넘어온 사람이야. 우파 쪽에 있던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능력이 없는 인간들에게 자리를 주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없지. 대통령실을 구성하더라도 어느 정도 레드팀이 있어줘야 돼. 그래야 저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왕고래에 저렇게 막 매달렸을까? 이 자체가 철학의 부재가 있는 거예요. 우파라는 진영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파가 어떻게 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왔는가. 그게 우리가 음모론을 퍼뜨리고 우리가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고 이딴 양아치 같은 짓거리로 우리가 이런 좌빨식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자체가 사고가 다르단 말이지.
우리들은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인정하고 그 실력을 인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나라가 운영되길 바라는 이런 기대가 있는데 윤통은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안 해. 거기에 따라서 인사도 안 해. 그거를 추구하질 않는 거지. 우리 사회에 있는 불평등, 불공정을 바꿔줘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불공정을 더 퍼뜨리고 그걸 더 일반화시켜 버리잖아. 이러니 당연히 지지율이 고꾸라지는 거야. 우파 사람도 다 떠나버리고. 뭐 이게 우파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급기야는 저런 도박에 자기의 정치 운명을 걸어버린단 말이야. 아는 거지.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사실상은 정부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우리 경제가 지금 이런 문제에 놓여 있구나. 아 지금 미국 대선이 앞으로 있겠구나.' 등등등을 막 예측을 하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딱딱 나와. 당장에 바이든도 만나고 트럼프도 또 만나보고 사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해. 내가 말했잖아요. 트럼프 주니어가 2024년에 2번이나 왔어 우리나라에. 그냥 다 쌩까 버려. 미국에서 와도 다 쌩까. 뭐냐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맘 놓고 한국을 까대지. 한국한테 돈 뜯어내겠다. 그러니까 윤통이 외교도 거의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윤통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윤통한테 누군가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윤통님 지금 물가가 높습니다.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화폐 가치를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그 화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등등등 이런 안건이 있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화폐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쪼끔 채권 발행을 더 늘리든지 그래서 뭐 현금을 좀 끌고 오든지 해야겠구만. 긴축을 좀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겠구만." 이 뭐 여러 가지를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 그다음에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갖다가 예산을 좀 이쪽을 끌고 와서 이쪽 예산을 끌고 와서 약간 그 뭐 이런 제조업 중심의 좀 힘든 이런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쪼끔 백업을 해 줘야겠구만 젊은 층들을 위해서. 등등등 정책들은 그때 당시도 많았단 말이지. 그런 걸 위해서 야당과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뭐 영수회담도 하고 어떤 아젠다를 그쪽으로 던졌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시장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시장에 불공정한 것들이 있다. 그런 아젠다를 던져줘야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이 "맞다. 이거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민주당 너희들도 따라와라." 뭐 우리도 외칠 거리가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쪽이 아니라 뜬금없이 석유가 나온다? 그거를 왜 대통령이 얘기하시냐고. 그러니까 이런 류처럼 확률이 적은 것들 즉 한방주의의 대통령이 점점점 거기에 빠져가고 있었다라는 것. 이 자체는 뭐 이념에 대한 대책 또는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잘 돼 있지 않았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란 겁니다. 잘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 한방주의, 자기의 희망회로, 한방주의, 희망회로 이것들의 조합이라는 거는 전형적인 틀튜브 세계관이야. 매번 틀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맨날 그래. 한 방만 터지면은 모든 게 판이 뒤집어진다는 거야. 전응화적인 세계관이죠. 한 방이 터져서 역전이 된다. 그런 세계는 없어요. 그건 만화 같은 얘기잖아. 이 새끼들은 애니메이션도 안 보는 꼰대 놈들이 뭐 이렇게 만화 같은 상상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얘기하는 게 다 한 방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 때부터도 그랬어. 무슨 뭐 부산에 뭐 LCT로 "너희들 다 뒤집어졌다. 뒤집어지는 건 우리 쪽이었고." 뭐 "이거 뭐 판 뒤집어졌고 뭐 기각들 당할 거다." 그다음부터 음모론이야 다. 뭐 "북폭이 있을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주주주주주주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부정선거 증거가 나올 거다." 다 틀려. "트럼프가 도와줄 거다." 다 틀려. 지금까지도 계속돼. 이제 중국 간첩 밝혀지고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줄 거다. 아예 한국 전화도 안 받아 트럼프는 지금. 그런데도 계속 한 방 한 방에 "한 방만 터져라. 한 방만 터져라. 한 번만 터져라."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심지어 이걸 가지고 돈벌이까지 해요. 그런데도 이런 놈들을 믿어.
아니 우리가 좌빨들을 깠던 게 얘네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배지를 달고 해서 우리가 이 좌빨놈들을 어떻게 거짓말 선동질을 하면서 이 새끼들은 국민들한테 사기치고 돈을 벌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냐. 이 직업적인 무슨 집회 시위꾼 전문 시위꾼까지 등장하고 우리가 옛날부터 그거 깠어. 어떻게 전문적으로 시위하는 놈이 돈 저걸로 생계 유지한다고. 거짓말 퍼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을 까고 좌빨들을 깠는데 그걸 우리가 똑같이 따라해.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터져라. 한 방이다. 모든 건 인생 한 방이야. 이거는 그냥 뭐 인생에 미래가 없는 그런 삼류 인생들이나 갖는 마인드란 말이야. 인터넷 바닥이 어차피 여기는 뭐 잉여 노동자들의 세계고 여기서야 다 못난 놈들끼리 모여서 티격태격 하니까 그런 사고가 일반화될 수는 있지만 그걸 실제로 믿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통이 대왕고래 때도 너무 과도한 희망회로와 한방주의가 섞여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결과가 어때요? 망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희망회로와 한방을 노린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게 계엄이죠. 그리고 결과가 망했어요. 그건 역시 틀튜브적인 세계관이었지.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망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한방주의로 살려 거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나란 일이잖아요. 다수의 이익이 걸려 있고 우리나라 국격이 걸려 있고 우리나라 미래가 걸려 있다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치,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런 식의 경박한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곧 있으면은 트럼프가 취임하고 곧 있으면은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영향받겠구나. 내가 지금 계엄 같은 거 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런 걸 빨리 해야겠구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윤통이 지금까지 헌재에서 얘기한 건 내가 궁금한 건 부정선거야. 다른 나라가 뭐 하든 트럼프가 되든 말 알 바가 아니고 내가 궁금한 건 부정선거라서 그거 알고 싶어서 계엄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비정상이야, 비정상.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계엄의 다른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방주의의 희망회로, 도박성과 과도한 망상, 긍정적 망상에 빠져서 내가 하면 다 잘 될 거였는데 다 안 돼. 그게 우리 윤통 임기 내내 우리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방주의라는 걸로 국가를 운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어도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팩트를 수집해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팩트라는 거는 틀뚜부들이나 어디 허접한 놈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러면은 이미 나라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쭉쭉쭉 확인이 된단 말이야. 일반 사람도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쫙 나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의 보고도 안 믿었어.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를 점검하고 와가지고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어 했더니 대통령이 경로를 해. 니들 이런 거 발표하려고 난 이 조사한 거야. 근데 국정이 다 혼나서 다시 쓴 거야. 거의 지어내듯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거 믿고 대통령이 야 선거 전날 발표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엉뚱한 거잖아. 보고서라는 건 애들이 고생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걸 팩트 체크하기 위해 애들이 몇 날 며칠을 밤새서 준비한 건데 대통령이 그거를 그런 식으로 까대면은 그 애들이 보고를 똑바로 하겠어요? 팩트를 믿어야 해. 팩트를 뭐가 팩트인지를 구별하고 그거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란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팩트가 아니라 망상을 믿는다는 거야. 망상을.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많은 이런 석유 관련한 전문 기업들이 있지. 우리나라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있던 회사가 야, 더 이상 한국에는 이거 안 돼. 이러고 나가버렸어. 그런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거기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진짜야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돈 좀 줘.
아유, 그거 줄 수 있어. 야, 이거 진짜 되는 거야. 40억. 40억 입금 딱 될 것 같은데. 그거 먹고 도망갔어. 당시에 검색을 해, 사람들이. 어? 회사 이름이 뭐야? 액트지오? 그럼 나와. 액트지오 뭐야? 전문성 있는 회사도 아니고 건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집 하나 덜렁 있어. 차도 싸구려야. 더 검색을 해봐. 뭐야? 탈세했네? 세금도 못 내는 회사야. 그런데 여기다가 4천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아니고 40억? 이런 식으로 나란 일을 하는 게 이게 언제부터 우파였냐고, 이런 게. 실력자가 아닌 그저 내 기분을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만 옆에 두려고 하는 게 언제부터 우파였냐고. 이딴 거는 좌파라고요, 좌파. 액트지오 40억 먹고 떠났어. 얘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40억을 먹냐고. 이거는 무슨 대가였을까? 이게 정말 실력 있는 업체한테 돈을 준 거냐고. 그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여론전에 이 회사를 이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더 강한 거잖아, 지금. 사실상 특혜 의혹이다라는데. 자, 보니까 액트지오는 이번에 실패하면서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발표 때부터 액트지오는 그냥 1인 기업이라는 점, 사무실에 가정집이 돼 있다는 점, 세금 체납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점. 어떻게 이런 회사한테 40억을 주냐고. 이 믿겨집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정부 일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야? 어? 이게 좌우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나란 일을 하는 게 말이 돼? 아니, 우리가 국민의 세금이야. 내가 낸 세금이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고. 우리가 낸 세금에 40억이나 되는 돈이 저딴 말도 안 되는 기업한테 그냥 푹 하고 넣어주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 결과가 안 좋은 거야. 더 대단히 대단한, 더 뛰어난, 더 전문적인, 더 세계에서 유명하고 더 성공 확률이 높았던 그런 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 다 빼고 듣도 보도 못한 저런 애들한테 맡겨갖고 대통령 카카가 좋아하는 말 해주네요. 돈 줍시다. 얘네 앞세워서 야, 나올 수 있대잖아, 마. 이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이거. 이게 쌍팔년도도 아니고. 탈탈 털려, 탈탈. 이러니 당연히 결과가 안 좋죠. 실력이 없으니 이렇게밖에 안 되는 애들을 윤통이 듣고 싶은 얘기 해줬다고 얘네들한테 돈 주고 써봤자 결과가 좋을 리가 없다고. 얘네들의 조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고. 심지어 마귀상어까지 액트지오가 연달아 유망성 평가 용역을 따는 것 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것이다. 이 액트지오의 용역비로만 40억 원을 줬다.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시추해드린 예상만 1,000억이다. 1,000억. 이 상황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윤통이 그 밑에 있는 참모들과 정말로 잘 준비가 돼 있는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여론전을 위해서, 어떠한 시선 전환을 위해서 자신들이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속일 만한 어떤 소재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지. 그런 것만 막 찾다가 저기 있는 저희 시골에 저희 미국의 웬 시골 저기 구석을 막 뒤졌더니만 어디 외국에 뒤졌더니만 이 인간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런 지금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2017년도에 설립된 액트지오가 1인 기업의 세금 체납 논란, 빅3를 어떻게 제쳤고 40억 먹튀 비판까지 생깁니다. 액트지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액트지오는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예, 경제성이 없는 걸로 드러나면서 대사기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전문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액트지오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액트지오가 전문적 지질탐사 기업이 맞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얘네들이 실제로 신고했던 업종은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라고 신고했고 지리 컨설팅을 부업종으로 등록한 걸 보면 전문적인 업체도 아니라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네들도 전문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 또 1인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많다. 직원도 달랑 1명. 연방정부에서 보고된 평균 매출은 27,000달러.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다 이거야. 하하. 그리고 이걸 맺을 때 이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못 벌면 이럴 것이냐. 이거 원래 정부가 이렇게 세금 체납하는 애들과는 원래 그 정부가 계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걸 무시하고 갔다라는 점도 지금 많은 의혹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액트지오에게 국책 사업을 맡기게 된 과정을 공개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액트지오가 대체 어떻게 입자를 따낸 거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거 좀 굉장히 이상한 거지. 원래 이런 업체들은 우리나라 레벨에 있는 나라에 사업을 맡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태양광 산업을 한번 보세요. 그 태양광 산업 때 그 태양광 업체가 아마 무슨 연평균 매출이 몇 천만 원 안 되던 업체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한 거잖아. 그냥 무슨 좌빨이라도 비판한 게 아니라 그 태양광을 담당했던 업체 자체가 애초에 능력이 없는 그냥 진짜 어디 소규모 업체야.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막 국가 이름 막 줘. 알고 봤더니 얘 대표가 운동권 출신이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망하더라는 거야. 태양광 난리치면서 산에다가 태양광 막 설치하고 무슨 어디 산 위에다가 막 태양광 설치했어. 얘네들이 능력이 없는데 어디다 갖고 왔겠어? 중국산 갖고 온 거야. 그리고선 태풍 불고 눈 내리고 막 갔더니 막 어떻게 돼요? 태양광이 다 부서져 버렸어. 그래갖고 그 태양광 부서진 조각들이 땅에 산에 박혀가지고 그리고 그게 굴러내려서 그 밑에 있는 논밭에다가 다 뿌려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땅을 오염시킨다는 거야. 환경을 지키자면서 태양광 설치하자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인데 지들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받치고 논이고 죄다 환경 오염시켰어. 왜? 이딴 식으로 자격이 없는 국책 그냥 친분에 의해서 혹은 어떤 라인에 의해서 능력을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줘서 나라를 망쳤다고 우리 땅을. 이것도 지금 똑같은 사례란 말이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나라라고 나라. 우리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망쳐놓고 있는 것들이면 좌우를 막느라고 깔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그럼 왜 정치를 보는데 정치가 스포츠냐? 나라를 발전시키라고 우리가 정치인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지. 나라를 망친 놈들이면 그냥 매국노고 덜 떨어진 놈들이야. 이것도 지금 어떻게 국책 사업을 맡았는지가 지금 의문이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정부 쪽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됐죠. 아마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고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굉장한 기대를 걸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국가 일을 도박하듯이 확률이 낮은 거에 왜 베팅을 하고 그걸 그렇게 믿었는지는 좀 알 수가 없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도 그렇고 뭔가 이 사람이 도박성에 빠져 있고 뭔가 이런 그 나라를 건전하게 발전을 시키는 방법보다는 급하게 뭔가를 이뤄내는 것에만 지금 집중했다라는 반증이거든. 근데 그런 것들의 성향이 뭐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이런 게 진보적이다. 좌파애들이 말했던 이런 게 진보적 성향이다라고 지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보수 우파라는 게 뭐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성향이야. 그런데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일단 바꿔봐. 그냥 저질러 보고 봐. 이게 좌파 성향이잖아. 윤석열 대통령 성향 자체가 좌파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맞지가 않는 거라고. 우파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한 적이 없어. 좀 사람이
묵직하게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자 분석을 갖고 와. 그러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버려. 이거는 되겠구나. 그럼 이걸 좀 진행해 봐. 이런 맛을 우리가 원하는 거지. 무슨 진보 좌파라고 하는 애들 마냥 그냥 일단 저질러 그냥 태양광 그냥 가 그냥 최저임금 올려 그냥 씨막 그냥 일단 막 돈 뿌리고 봐 그냥 왜 그냥 지역 화폐 다 하고 봐 막. 누가 이딴 걸 원하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성향 한번 보세요. 다 좌파들처럼 지르고 보잖아 그냥. 철저하게 준비하고 국민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지르고 나서 뒷수습이야. 전형적인 좌파식 정치라고. 홍범도도 지금 뭡니까 저기 대왕고래도 그래. 계엄도 그래. 다 질러놓고 뒷수습도 안 돼. 이런 게 옛날 좌파들이 하던 짓거리 아닙니까? 똑같은 거 또 봐. 그래놓고 자기가 부정선거 외치고 틀트부들 얘기하는 게 어딜 봐서 이게 우파냐. 그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조차도 좌빨들이 하던 짓인데. 이거 우파가 아니잖아요. 더 어이가 없어갖고 지금 내가 말이 안 나오네.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 대통령이 나와서 대왕고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국민의힘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다 문재인 때 계획이래. 대왕고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한 거다? 아니 그러면 우파 정부에 지금 문재인 털라고 했더니 문재인에서 수립한 계획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럼 왜 한 거야?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는 왜 한 거야? 얘네가 정상적인 게 없는 정부에서 했던 거를 얘네들은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왜 그럼 이어서 한 거냐? 문재인의 충신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왜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 하나하나가 다 어이가 없지? 이게 문재인 때 한 거면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초기 때부터 이게 이준석 사태 때부터 쭉 되게 여러 요소를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때 초창기 때도 이게 공산당의 그림이고 어떤 좌파의 그림자가 있다. 이후에도 뭐든지 우리가 우파가 이 시대에 기대하던 정치, 예를 들어 어떤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나 어떤 문재인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나 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급진적이었던 극단적인 정책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내부 감사 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상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더 일을 더 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가 엉망이 되고 우파에 대한 몰 이해만 지금 생긴 거거든. 우파는 친일적인 적이 없잖아요. 우파가 어느 정도는 좌빨들의 반일 운동이나 반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막 일본을 만세 외쳐줄 정도는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친일 청산에 앞장섰던 게 우파였기 때문에 이 좌빨 새끼들은 자기네들도 친일파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친일파 청산은 말을 못하던 애들인데 우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입장이었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친일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 정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떤 좌빨들이 만들어 놓은 우파의 스테레오타입, 약간의 편견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지. 이런 친일이다 또는 지금 어떤 이런 음모론을 막 이렇게 퍼뜨려대고 또 어떤 그 뉴라이트 계열이 갖고 있는 이상한 사고 방식들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니까 오히려 좌빨들이 생각하는 우파라고 하는 편견들을 그대로 실천해 버리면서 이걸 못 받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왔단 말이야. 우파는 그게 아니거든. 우파는 이런 식으로 하질 않아. 우파가 무슨 폭동을 일으키고 무슨 법원에 들어가서 막 깨부시고 우파가 언제 그랬냐? 우파 그딴 거 제일 싫어했는데. 아니 우파가 언제부터 시위 집회해갖고 사람들 앞에다 깔아놓고 대통령을 지켜라 언제부터 그러냐? 우리 안 그랬어. 대통령이 자기가 꼴려가지고 계엄을 하든 마누라가 차려준 국밥을 먹던 건 자기 자유인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거잖아. 그 책임 자기가 짊어져야지 왜 지지자들이 알아서 해줘야 돼. 그러니까 못 막는 거야. 언제부터 우파가 그랬냐? 이게 다 좌빨 문화인데 이상하게 지금 우파 내부에 좌빨 사고를 자꾸 주입해가지고 우리도 좌빨을 따라해야 된다. 좌빨들이 저러니까 우리도 그걸 똑같이 따라하자. 그러다 망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이상한 사상 하에서 윤통이 상당히 도박적이고 한방주의고 또 심각한 그런 망상에 기반해가지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그 가장 최악이었던 거지. 우파 바닥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우파 바닥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요소들이 조합된 게 윤석열 정부의 특징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점점점 심화되니까 막판에 가서 계엄까지 그냥 눌러버리고 이제는 내 세상이다. 다 뒤집어 주마. 빵! 꽥! 얼마나 망상이 심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런 거는 우파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는 우파라는 범주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런 거야. 이게 우파 내에 있으면은 나도 칭찬을 하지. 잘했다. 근데 우파 범주에서 한참 벗어나서 야 이건 좌빨이잖아. 그러면 까는 거잖아. 그게 우파의 역할이지 뭐야. 우파가 무슨 뭐 추종자도 아니고 우리가 사이비 종교 추종하듯이 무슨 신도들도 아닌데 무슨 특정 정치인을 빨아주고 이게 아니야. 정치인이라면은 당연히 우파들의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양반이 눈치 본 거는 지금 오히려 틀트부와 뉴라이트 눈치를 봤다니까. 이러니까 우파를 다 씹창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번 뭡니까 이 대왕고래 사태에도 상당히 올드한 걸 끌고 온 거겠지만 동시에 여기에 과정을 보면은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왁구를 위해서 자격도 없는 애들을 끌고 와가지고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은 아주 좌파식의 잘못된 선전선동 정치를 의도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 충분한 겁니다. 이런 거는 우파 바닥에서 좀 구경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좀 우리가 좀 많은 이거 뒤져보면 좀 적지 않이 나올 여지가 좀 있다. 아마 야당에서도 이거 뭐 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접근을 좀 할 수도 있겠지. 특히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지만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윤석열 정부를 털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여기저기에 많아. 지금 최상병 문제도 있고 지금 요거 대왕고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어떤 절차나 이런 삼권 분립을 지키지 않은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이 꼬투리를 삼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얘네들한테 그냥 털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그 악몽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털리면서 악순환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조기 대선이라도 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줘서 부디 이겨주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더더욱 그래. 대왕고래 저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많이 털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